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IT의 발달과 스마트폰. 사실 그 스마트폰이 중독 증상은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. 이제 문지르는 거죠. 그렇죠. 그 어떤 인간보다도 스마트폰 매일 문지르잖아. 안고 자고, 막 베고 자고. 이게 문해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? 그럼요.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의 자산들이 달리 축적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새는 책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미는데 그러니까 하루 얼마나 문지를까요? 너무 많으니까. 그러니까 그만큼 문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빼앗기는 거죠. 이 니콜라스 카가 쓴 책 중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의 이면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. 그것이 갖는 대가가 뭐냐? 바로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긴다.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.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림이.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어떤 변화가 네. 이 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네. 문해 환경이 변하게 되니까 요즘 세대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어떤 내용들을 자기 거다 해서 대화할 때도 뭔가 의미 있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이게 뭐 하루 종일 문지르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는 참 다양한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. 요즘 뭐 유튜브나 OTT를 활용한 그렇죠. 뭐 영상 매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. 아마 이 영상 매체 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은 공감하기 좀 어려운 말이긴 할 텐데 이게 문해력 그리고 영상.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문해력을 뭔가 대체할 수 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상의 의미를 내가 구성하지 않아도 그러니까요.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의미를 구성해서 나에게 전달해주면 그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. 네. 내가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식 착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. 근데 돌아서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는 거죠. 영상이 자기의 생각에 힘을 키우는 쪽으로 활용이 되려면 사실 그 영상의 의미를 자기가 놓고 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네. 그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맞습니다.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렇게 합니까? 안 하잖아요. 절대 본 안 것만 하죠. 가지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간혹 보면 정말 잘 만든 영상도 있거든요. 설명도 잘 해놓고. 자막도 뭐 진짜 깔끔하게 잘 네, 달린 네.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경우도 분명 있는데 요즘 점점 어린 친구들 보면 볼수록 그 10초 이상의 영상을 아예 못 보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영상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하고 한 10초, 20초 간격으로 계속 새로운 영상을 막 이렇게 받는 게 익숙해서 긴 영상도 못 보는. 뭐 쇼츠나 밈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. 그렇죠. 압축한 거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. 그 요새 그 젊은 세대들이 너무 짧은 것 또 자극적인 그 결과물에 네.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를 자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뇌가 반응하지 않아요. 현실은 관심을 너무 두지 않고. 느린데. 그렇죠. 일반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정말 느리잖아요. 네. 버스 한 대 타려면 10분 서 있어야 돼요. 서 있어야 되고 못 또 참는 거죠. 우리가 책을 예. 읽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그 의미를 만드는 거잖아요. 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생각하고 생각한 걸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실제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.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익숙치 않으니까 네. 심적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도전하는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. 네. 그 은둔형 외톨이도 사실 그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. 서울대학교. 예.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그 위치를 사실 뭐 누가 이렇게 뭐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려온 적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데 최고의 이 학교에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. 그렇다면 서울대 학생들도 과연 이 시대 흐름을 따라서 지적 수준이나 문해력이나 예전만 못하다고 보시는지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열심히 역시 책을 좋아하는 서울대학교. 역시 친구들이 20년 몸담은 회사이기 때문에. 공부도 잘하더라. 예. 왜 그러냐면 책을 본다는 건 생각하는 거거든요. 네.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. 그리고 서울대생들이 책을 보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하나의 생활이다.
볼 수 있는데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은 요즘 세대들은 정말 이건 칭찬해줘야 되는데 네.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낼 줄 알아요. 그것은 큰 장점이다. 장점입니다. 요즘 세대들.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예. 자기 생각이 있으면 손 들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예. 이런 변화들이 실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네. 관찰이 되고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네. 일종의 좋은 습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그걸 좀 요즘에 느끼는 게 예. 제가 이제 아나운서 팀의 팀장인데 네. 10년 만에 신입사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. 오. 20대. 근데 뭐 하여튼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게 많겠죠. 네. 그럼 이렇게 물어와요. 그럼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드는 거. 이걸 지금 나한테 물어봐? 그러니까 저희 때 신입 같으면 무서워요. 이거를 물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? 이건 묻는 게 맞을까 아닐까? 막 이런 고민들에 눈치 보고 막 이랬었잖아요. 네. 요즘 세대는 정말 그게 불합리하거나 부주의하거나 궁금증이 생기면은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. 그럼요. 그게 전혀 이상하거나 예. 불편하지 않은 거죠. 저는 좀 힘들어요, 근데. 버티셔야 됩니다. 듣고 있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. 네.